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시장 살펴보면요. 장 초반에 상승했던 부분까지 올라세우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조금씩 상승 탄력을 높여가려고 노력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시초가까지 올려세우는 모습까지도 나타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매도로 일관하더니 거래소에서는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방어를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하락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환율은 또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장 마감까지 저희는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는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를 해보기 전에요. 저희 오후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어제 어떤 시장 쪽에서의 미국 시장도 FOMC 결과가 약간 장 시작하기 전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면서 약간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가 전부 좀 소비, 투자, 생산 전부 다 이제 어떤 예상치보다 하회했던 결과가 나와주면서 우선 오전의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FOMC 결과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FOMC 금리 동결로 끝났긴 하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향후에 이 금리에 대한 전망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약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옛날 약간의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 투자하시는 노릴 수는 있겠지만 과거 몇 년만큼의 이 통화 정책에 의한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일부터라도 어떻게 보면은 종목의 장세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경기지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 증시 민감도가 좀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민감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게 이번에 오늘장으로 보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제 미국 정부의 중국 배터리 공장 승인이라는 기존의 악재가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시발점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낙폭 과대,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낙폭 과대 인식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 좀 몰리고 있는데 그런 점은 굉장히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 쉬어가는 시간이 좀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은 뭐 약간의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존에 우려됐었던 이 이벤트나 어떤 악재가 이제 소멸됐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시 30분 기준 급락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바이오의 주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상승 랠리 중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10거래일 연속 폭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12%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동원금속을 살펴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주가 가파르게 우상향 기조를 보이다가 오늘 장장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1%가 넘게 빠지면서 1924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는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 상승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6%가 넘게 빠지게 되면서요. 32,1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BC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위 미세 칫솔모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네요. 4%가 넘게 빠지면서 1,56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시스 메디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가 관련된 종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2% 넘게 빠지면서 11,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수화학을 구조를 해볼 텐데요.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거래 재개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이수화학도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효과고 이수화학뿐만 아니라 이수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어떤 급등세를 좀 보여주었죠. 그만큼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이 전고체 부분 쪽에 대해 시장에서 평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이제 분할해서 신설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주가가 좀 반영하는 건 기존의 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부분보다도 이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같은 이 정밀화학 부분, 이 2차 전지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지금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제 뭐 거래가 정지됐을 때 이수화학 쪽으로의 그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이 변동성에 의한 주가의 오늘 차익 실현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그 어떤 추가적인 매수 관점보다도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지분법에 대한 이익을 이수화학이 얼만큼 더 갈지 이 부분은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 황화수소 이 부분을 이제 핸들링하는 기술을 통해서 황화 리튬이나 또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작년 11월이었죠. 우리나라 20톤 규모의 데모 플랜트를 좀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비엠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솔리드 파워처럼 이 태양광 쪽에서의 관련된 기업들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기대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슈스펠드 케미칼이 아니라 이수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대주주의 지주 회사 중심 지배 구조가 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스펠드 케미칼의 같은 성장 사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어떤 그 투자를 쉽게 좀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복합적인 사업 구조에서 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상황에서 이수스펠드 케미칼의 효과를 분명히 이소학은 이 주가에 녹여드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 관점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펙트럼을 좀 위아래로 좀 높게 잡아서 대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000원, 손절가 29,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보유자 관점입니다. 신규 매수보다도 보유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단 이수학은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계속 가져가 보시고요. 보유자의 영역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 주가는 3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2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BBC를 구조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 칫솔모, 미세 칫솔모와 관련해서 1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70%를 차지한다라는 기업인데요. 어제 또 대신증권에서는 이 BBC가 글로벌 진출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락은 무엇 때문이라고 분석하시나요? 많이 올라왔죠. BBC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차익 매물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BBC 생소하게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낄 수 있는 기업이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칫솔모 쪽에서는 이 MS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를 확보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BBC 같은 경우에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 과점에 대한 효과 부분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과점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성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 해외 쪽에서의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세모 쪽에서의 로 봤을 땐 우리나라 칫솔 시장은 약 80% 정도가 이 미세모를 사용한대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칫솔 시장에서 이 미세모 쪽에서의 침투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해외 쪽에서의 더 먹을 게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서구권이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서구권은 이제 나일론 모에 대한 선호가 높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미세모가 나일론 모보다는 더 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고령 그리고 유아 쪽에서는 이 미세모에 대한 그 수요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모 시장에 대한 확대는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BBC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안정적인 매출에도 불구하고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제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약간 떨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 자회사 쪽도 많이 구조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자 폭도 많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BBC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약간 생소한 어떤 이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좀 잘 넘기면은 다시 한번 좀 기대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BBC는 해외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의 하락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도 함께 알려주세요.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앞서서 이수학처럼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이 미세모 쪽, 이 칫솔모 쪽에서의 가치에 대한 성장 부분은 좀 중장기 텀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자 영역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13,000원을 돌파하더라도 저는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BC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버텨보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길 바란다고 더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보시긴 하는데 그 위로도 올라설 수 있고요. 10,0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을 구조해 볼 텐데요.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1위 기업이었던 루트로닉이 매각되면서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네, 역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 말씀한 루트로닉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다른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제 어떤 그 M&A 여러 가지 이슈 부분도 좋은 이슈가 계속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좀 하락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기업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제이시스 메디컬은 버티는 것보다는 저는 매수 관점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피부 의료기기 쪽에 관심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으면서 주가가 좀 갔었는데,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단순 테마로 적용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잘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제이시스 메디칼의 주가 상승 여력은 더욱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포텐자 그리고 이쪽으로 시작해서 리니어 Z까지 여성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이 포텐자, 2019년에 출시한 야레프, 이 포텐자까지 하면서 이 시장에서의 그 입지를 많이 다졌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해외 쪽에서의 입지를 많이 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는 기기의 어떤 판매도 중요하지만 기기를 판매하면서 기존의 어떤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도 굉장히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이런 그 기기가 많이 판매될수록 소모품 교체 시기에 한 매출 부분도 크게 좀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또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재작년 그리고 작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포텐자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거의 100% 내외로 연간으로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가격도 가격이지만 말씀드렸던 이 소모품에 대한 교체 수기가 점점 짧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작년도 좋았고 재단은 좋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460억 이상은 작년 대비해서 36% 이상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특히 이제 그 미국의 포텐자 비침스 TV 출시가 됐죠. 그러면서 이 작년의 하반기에 대한 이 출시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이런 소모품뿐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있어서 기기의 판매까지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중국 진출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이 중국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올해 하반기 때 또 허가가 나고, 이 제이시스 메디칼은 올해 4분기 때 출시를 목표를 중국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년 실적도 올해보다는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시스 메디칼 좀 오늘 주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이슈도 있고요.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된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13,000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 13,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 매수 관점도 지금 가격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은 시장이죠. 하지만은 이 실적이 바탕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 관점은 또 보유 관점은 당연히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이시 메디칼에 13,000원을 제시하는 건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에비타에 대한 이 글로벌 미용 업체들의 그 평균걸 대비해서 13,000원을 제시하는데 이런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 제이시 메디칼의 목표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고요.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라인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사님과 종가 베팅 시간에 짚어봤던 종목들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네트워크스가 목표가에 근접했죠. 지금 11%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상승하긴 네. 했는데 좀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세요? 어제 이 2차전 지주들이 네. 갑작스럽게 또 장 후반에 밀리면서 SK네트워크스도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네.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일단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현재 구간에 다시 나왔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없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도 괜찮다. 지금의 매수의 기회일까요? 네, 지금의 조정을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이제 2차 전지의 큰 골자는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이 생각보다 이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시장에서 서로 협업 가능성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쪽 산업은 타격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 인프라 사업은 네. 조금 다른 거죠. 미국과 중국이 생각보다 친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소 안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SK네트워크스를 2차 전지 부품주, 소재주 이쪽으로 말씀드린 것보다 2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으로 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네. 이 지금의 조정을 없으신 분들은 저는 여기 이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은 사실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충전 인프라 수혜는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일단은 당연히 저는 네. 이 전기차 충전소가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주유소만큼 많아져야 될까요? 그에 더 많아야 되겠죠? 더 많아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작년에 차를 바꿨을 때 가장 고민했었던 게 네. 전기차 관심이 있는데 충전 때문이었어요. 충전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충전 시간도 시간이고 제가 핸드폰을 쓸 때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배터리가 20% 밑에 내려오면 네. 그때서부터 계속 신경 쓰입니다. 이거 불안하잖아요. 충전해야 되는데 네. 이거 어디 가서 빨리 자리 잡아서 또 꽂아야 되는데 하물며 핸드폰도 그런데 네. 전기차가 또 그래 버리면
저는 또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그렇죠. 부담이 도로에서 서버리면 네, 큰일 있을 것 나잖아요. 같아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현재 주유소가 있는 것만큼 저는 더 많이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GS라든지 이러한 그룹들, 그러니까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그룹사들은 생각의 전환만 이제 조금 해보면 그냥 지금 내연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만 설치만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같이 커 나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인프라 관련해서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네. 종목도 리뷰를 좀 해볼게요. 더 좋은 수익률 기록 중이시네요. 그렇죠. 4월 11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삼성중공업이 29%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제까지 잘 간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잘 가고 있어야 지금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네, 저도 기분 좋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은 일단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수익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종가 베팅 시간에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가져왔던 세진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을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쫓아서 이제 삼성중공업을 보시는 것보단 이 세진중공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 이 2차 전지가 흔들리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힌트를 저는 준 게 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힌트를 줬나요? 어제 장후반부에 그래도 살아남은 쪽은 네. 실적이 좋은 쪽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엔터. 그러니까 어제 사실 2차 전지가 변동성 보이면서 지수가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좋았고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산업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갔으면 혹은 더 가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이 시장이 또 마음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다 보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도 있을 거고 잠시 내려오는 구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실적에 기반하는 기업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포트에 여유가 있다면 네. 저는 조선 관련주도 꼭 하나쯤은 올해에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중공업 보유자분들은 뭐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 좀 매도를 하시고 네. 절반 정도는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 정도는 수익 출연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조선주 전반으로 좀 보면 좋겠어요. 네. 수주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주가도 앞으로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중공업의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 네. 번 더 좀 찝어드리고 싶어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네. 이 주가의 박스권을 탈피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네. 이 삼성중공업의 주봉을 띄워놨는데 네. 자 주봉을 보면 거의 뭐 2년 반 동안 하단 5,000원, 상단 6,500원, 6,700원 이 박스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흘러갔던 그러네요. 거예요. 일단 뭐 그 구간에 좋았던 뉴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이 마진율 그러니까 들어간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 조선업 이야기할 때 수차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반 시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주가 없더라도 기존에 나가는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수주 잔고가 꽉꽉 채워지고 나다 보니 그 전에 먼저 썼던 돈들을 잘 처리를 한 상황. 그럼 지금부터 남는 돈은 바로 조선사들이 가져가는 순 이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이 원년을 좀 삼아 본다라고 하면 첫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까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지금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폭발적인 상승세는 보일 수는 없습니다. 조선업 섹터의 특성상. 그럼 꾸준하게 하지만 올라간다고 그쵸. 보시나요? 꾸준히 천천히 나도 모르게 어느새 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열어봤더니 올라가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조선업 없으시면 일단 한 종목 정도는 사두고 그냥 한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좀 밀어놔 보시면 올해 연말에 아마 좋은 수익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의 주가 상승을 내리는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또 종가에 베팅할 종목 살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워드 힌트 살펴보니까 쿨, 시스타라고 주셨는데 여름 하면 생각나는 그룹들 아닌가요? 아, 역시 앵커님이 정확하게 잘 아시네요. 일단 쿨이라고 하는 그룹, 네. 그리고 시스타라고 하는 그룹 하면 여름에 이제 좀 그렇죠. 노래가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뭐 다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름 들어요. 하면 다 나왔나요, 이게? 근데 이제 네. 여름과 관련한 네. 종목군들이 많죠. 많죠. 뭐 사실 뭐 에어컨 관련된 것도 생각이 그쵸. 나고요. 네, 에어컨도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고 또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니까 그렇죠. 또 제습기 관련한 네. 종목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여름이면 네. 빈가류 그리고 음료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저 친구 또 빙그레 갖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음식료 업종에서 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네. 있고 한데 일단 우리가 이 그룹의 노래를 들을 때가 되면 네. 날씨가 엄청나게 덥다라는 엄청 핫한 계절이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 엄청나게 덥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섹터인가요? 이 시점에 바로 의류 관련주들. 의류요. 네, 의류 관련주들이 사실은 성수기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 셔츠를 만들고 단가가 똑같은 높지 않나요? 그쵸 티를 네. 만들어도 반팔과 긴팔의 차이 네. 그리고 두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겨울 의류가 마진율 기준으로 보면 네. 더 많이 남아요. 하지만 요새도 기능성 의류를 좀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앵커님 혹시 필라테스 하시나요? 필라테스는 예전에 했고 네. 지금 헬스장 다니고 있는데 그래요?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필라테스는 못 해봤고요. 네. 네, 그냥 하는 것만 봐봤는데 근데 이게 남자한테 더 적합한 운동이다라는 이야기도 요새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 주변에서 시작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남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근력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근데 이 필라테스나 이 요가라는 운동을 할 때 많이 입는 그 옷이 있다 그래요. 레깅스 많이 입죠? 레깅스.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해외 브랜드 중에 블루레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룰루레몬이요.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네.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해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열의 7분은 네. 이 제품, 이 브랜드사의 제품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오. 그리고 심지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의 시선이 모두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SK 하이닉스와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다 보니 다른 데는 지금 시선이 안 가는데 네. 이 룰루레몬이 엄청난 또 호실적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많은 여름 계절주가 있겠습니다만 네. 의류 쪽, 특히 기능성 쪽을 한번 보는 것도 네.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사실 근데 뭐 필라테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헬스를 하지만 의류는 필라테스 옷을 입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이 상장사들 중에서도 네. 의류 쪽의 기업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의류 쪽을 잘 안 봤던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이 네.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의류가 잘 팔릴까라는 의구심. 그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쵸. 저도 물음표가 뜨네요. 그리고 의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과 지금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 의류 관련주들이 이렇게 매출이 좋다라고 할까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네. 결국 K한류, K엔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최근에 중국보다 네. 미국과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들이 그 아티스트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또 K 의류를 또 입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보다도 지금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퍼포먼스가 작년 4분기는 성수기, 네. 그리고 올해 1분기도 성수기, 올해 2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는 의류 쪽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K 아티스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사실 저는 이제 필라테스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이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제품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이 종목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일단 이 기업을 말씀드리기 위한 빌드업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요가복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아, 그러면 저한테 지금 잘못된 힌트를 주신 건가요? 그런데
이 뜨거운 계절에 아마 앵커님도 이제 곧 이 의류를 아마 사보려고 고르실 것 같아요. 수영복일까요? 맞습니다. 아. 수영복도 네. 수영복인데 최근 뭐 4, 5년 전부터 이제 래쉬가드라는 걸 좀 그렇죠.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래쉬가드를 만드는 기업 하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배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이 가지고 나온 기업이 바로 배럴입니다. 열심히 빌드업 해주셨네요. 네,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정말 먼 길 좀 돌아왔는데 네. 결국 이제 날씨가 덥죠. 날씨가 덥고 지금 해외 여행들도 많이 가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객들도 이제는 또 다음 달부터면 여름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배럴과 같은 여름 의류 쪽은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름 계절주 하면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먼저 챙겨보는 것은 음식료 쪽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음식료 쪽은 먼저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달 반 전에 빙그레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면서 다가오는 여름에 또 판가까지 인상이 되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네. 공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선풍기, 에어컨, 제습기 쪽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의류 쪽을 봐야 되나 하다가 결국 의류 쪽에서 지금 마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의류를 좀 먼저 이 말씀드리려고 이제 배럴을 좀 드리는 건데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 래쉬가드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네. 래쉬가드 같은 경우에 해외에 간다 그래서 안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가져가야죠. 그죠? 사서 가져가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놀러 가시든 국내 여행객이 늘어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매출은 전 동시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여름에는 그리고 또 코로나 때 한동안 많이 못 놀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그렇지만 오랜만에 이제 래쉬가드 혹은 수영복을 딱 꺼내 보면 한철이 지났구나. 낡았다라는 날 느낌도 같다. 들고요. 왜냐하면 몇 번 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이참에 놀러 가는데 신상으로 하나 또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들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이 배럴에 대한 래쉬가드에 대한 수요는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 위치라면 충분히 저는 네.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배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 뭐 크게 관심을 못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네. 지금 누가 배럴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반도체 소부장, 네. 뭐 양극재, 음극재 이쪽을 보고 그렇죠.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최근에 이 거래량이 들어왔고 네. 이 거래량이 들어온 날 양봉이 아닌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추세가 크게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 혹은 내일의 시초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기록했던 이 7,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10,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의 단기 반발세는 기대해 볼 만하다. 사실 이 배럴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여름이 무더우면 무더울수록 또 우리의 관심도는 이쪽으로도 한번 또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신다면 배럴 종가에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양대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 들어가면서 2,607선의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상승불을 켜줍니다. 0.71%의 강세로 877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10점 만점에 10점은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한 7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높은 점수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높죠. 네. 저도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로서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있으나 왜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없었느냐? 네. 어제 이 에코프로 BM 혹은 에코프로가 굉장히 이 강한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네.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분을 어느 정도 되돌리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분을 좀 되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기에 네. 앞으로는 섹터 전체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느 가격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시장이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오늘 시장 왜 이래? 이렇게 좀 불편하게 또 느낄 수도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0점 만점에 7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만약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한 번 더 이 반도체 쪽으로만 더 들어와 준다라고 네. 하면 지수와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자리들은 나올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수급적인 측면 지금 살펴보면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아무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이번 한 주 굉장히 많은 지표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슈퍼위크라고 불릴 네. 만큼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었고 FOMC 결과도 있었고 중국 금리 변동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었는데 사실 글로벌 대내 이벤트들은 하나씩 불확실성들이 잘 해소가 된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그렇죠. 시장에 약간의 이 불안감을 좀 조성한 게 오늘 이 매도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일부 수익을 본 종목군들 중에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매도 물량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오늘 저녁에 글로벌 시장, 나스닥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지금 양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2차 전지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코스닥 시장 살펴보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추리하고 있는 건 그간 많이 상승했던 지수의 흐름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더욱더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잘 버텨줬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업데이트해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에 대한 히든 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일단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동결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우리 증시인데요. 대응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봐야겠습니다. 먼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님께서는 통화정책의 주가 민감도가 미미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자동차와 의료기기 등 업종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전략을 취해야 한다. 낙폭 과대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자동차와 조선 등 하반기 실적 개선 섹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자동차주를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 조선주는 앞서서 이사님께서도 짚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네, 좋죠. 네, 일단 뭐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실적을 기반을 하는 겁니다. 네.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이제 말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란 그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고 잘 벌고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또 미국 뉴욕에서 현대차, 기아가 도난을 쉽게 당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를 좀 하면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판매 대수가 말해주는 것 같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대내의 악재 속에서도 결국 탄탄한 수주 잔고 여기에 후판 가격까지 조금은 더 안정화를 좀 찾아가면서 올해 상반기보다 더 좋은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와 조선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미국 증시의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제 이번 주잖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제 이번 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보다는 저는 다음 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뭔가 더 사고 뭔가 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시는 것보다는 방향성이 설정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2차 전지 회복 속도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약 다른 종목군들 올라가도 2차 전지가 내리면 지수는 내릴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2차 전지가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조금은 아름답게 우아하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려온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네.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천천히 내려와 주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까지도 양호한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다면 결국 그들은 반도체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하는 소부장주 안에서 전통적인 소부장보다도 요새는 새롭게 떠오르는 반도체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LX 세미콘이라든지, 네. 뭐 MDS 테크라든지 이러한 중소형주 쪽으로의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앞서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는 지금 2차 전지 소재주였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네. 쉬어가지고 오늘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 넘게 올랐는데 네. 저희 이 시점에서 이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네, 에코프로 BM은 말을 아끼는 게 참 좋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저의 솔직한 마음은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은 가야 됩니다. 네. 그대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하고 이들을 공략하기에는 네. 다소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지만 오를 수 있는 폭이 많은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 하면 그 배터리, 네모난 배터리 안에 혹은 동그란 배터리 안에 양극재가 있죠. 네, 그리고 음극재가 있죠. 그렇죠. 그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를 자유롭게 또 이동할 수 있게 전해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전해액 관련해서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 네. 저는 차라리 조금 덜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많은 쪽을 지금은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기업에 더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인프라 재건 협력이 기대된다는 속에서 주가가 좀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자산 네트워크스나 다산 솔로에타, 나무기술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그 뉴스를 보고 분석하고 그 기업의 펀더멘털과 가치를 보면서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오늘 다산그룹주처럼 그동안의 반영을 하나도 안 받고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 분석의 의미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매용으로 네.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이것을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조금은 제 영역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재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 건설기계 조금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제 중국이 소폭입니다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조금 더 자국 이 경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IRA 법안 혹은 CRMA 법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이 건설기계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관련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단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